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무랑 먹도빠입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근래 보기 드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한편으론 요즘 부동산 상황이 워낙에 극강으로 가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서든 우회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잔뜩 얼어붙어 있다는 건 유불리를 따질 때 지금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거품을 빼지 않고 개거품을 물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 물리면 평생 맷돌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본인의 모든 삶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의 강도 높게 대출 갚아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행인 건 이게 그리 장기적인 줄다리기가 아니라는 것. 결국 전혀 매수세가 붙질 못하는 매도 물량은 본격적으로 가격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게 가장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의 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사건, 바로 어제 고양시와 성남시에 있었던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무순위 청약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축 매매 시장은 거의 거래가 쪼그라들고 있는 짜그리 찌개와도 같은데 어제 진행된 무순위 청약을 보면 그 결과가 어마무시합니다. 먼저 DMC 헤리티지자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죠.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21만 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근래 보기 드문 수치 아닙니까? 평형별로 각각 한 세대씩 나왔기 때문에 16만 대 1, 그리고 4만 8천 대 1의 경쟁률을 찍었어요. 일단 당첨되면 3억 정도의 분양가를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말이 자자해서 요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게 무슨 철칙과도 같아서 아예 신축 분양 쪽은 눈길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로 6억대 분양가로 나온 것이 사람들 눈에 박힌 것 같고요. 물론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 수치가 거의 치사율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당해만 가능했던 계약 취소분도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특공만 뽑는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이런 결과적인 단면만 잘라서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매수세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가격이나 아무리 금리 내린다 해도 여전히 고금리 선상에 머물러 있는 대출금리는 부담이 100배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절대로 매수세가 부동산 시장의 얼음을 해빙할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이 되어주질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그대로 어제 무순위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는 팩트죠. 그래서 구축 매매 시장에 거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무순위는 미어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무순위 청약이 있었죠. 바로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여기도 한 세대 모집인데 거의 7만 명 정도가 몰렸고요. 경쟁률도 7만 대 1에 가까웠습니다. 계약 취소분도 지역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105명 정도만 지원을 했네요. 여기도 무순위 같은 경우는 7만이 쏠림 현상이 있었으니 거의 박이 터지는 경쟁률 보인 거네요. 이렇게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진행된 무순위는 전체 28만 명이 지원을 하는 다소 충격적인 경쟁률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더 이상 실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작년 상반기부터 자기 소득의 배가 되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면서 더욱 가중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제 코픽스 금리가 살짝 내려갔다고 박수를 치고 했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코픽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6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모두 전월 대비 하향 추세인데 일단 움직임 폭이 너무 작다는 거죠. 11월 대비 3.84%를 찍었고요. 3개월 연속적인 상승 추세가 12월 들어서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그동안 예금 특판으로 팔려간 상품을 만기가 돌아오면서 4% 이상의 예금 금리 돌려주기 위해서 자금을 긁어 모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코픽스에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3개월 동안 상승 국면에 있었는데 이런 쓰나미가 지나가니까 살짝 코픽스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폭이 약간 조정이 될 수 있기는 한데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단 5.64에서 5.48로 낮아지게 됐고요. 우리은행은 상단 6.11에서 5.95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변동금리 수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폭 조정이 되는 거라 그리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거 어디까지나 변동금리라는 점, 계속해서 금리 궤적이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국채시장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우리나라 은행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은행 주담대 금리를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4%에 다다르게 됐고요. 나머지 단기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동 요인이죠. 아무리 코픽스가 살짝 꺾이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다시 미국 국채가 강하게 움직이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보세요. 1,300원 밑에서 빌빌거리던 환율이 어느새 지금 1,320원 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거 또다시 방어에 나서야 할 조짐을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환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건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다시 동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준금리 3.5%. 이게 가장 환율 변동성의 기저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이라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달러와 원화 가치가 벌어져 있는데 아무리 원화가 선방을 한다 해도 기본 가치라는 체력이 딸리는데 여차하면 대외 변동 요소가 살짝 터지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환율은 나락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이죠.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여전히 깔려있는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 부분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기준금리 내려버리면 지금 3,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다시 자극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장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렇게 미국 국채 변동성과 환율의 약세 현상,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내려앉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리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질 않아. 그러니 착륙 지점에서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화 가치를 누르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바로 위안화죠. 중국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거죠. 달러가 위안화만 만나면 그냥 벌겋게 변해가지고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고, 이미 디플레로 들어간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레 원화도 계속해서 하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코스피도 맥을 못 추고 2,500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게 언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반짝했다가 다시 1월 들어서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변화된 대외 여건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다가오는 게 없을 정도로 전체 부동산을 둘러싼 금융 여건을 향해서 계속해서 잽잽을 날리고 있어서 그냥 멍이 시퍼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을 땐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맞으면 안으로 멍이 들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을 계속 받다 보면 도저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부분이 여전히 공고하게 가게 될 요소들이 최근에 대만 선거를 통해서 반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엄청난 공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날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동 국가 간의 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거 봐. 이 지표는 달러 가치의 엔진에 해당하는 지표라 할 수 있죠. 인덱스가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솟구치는 용암이 됩니다. 그만큼 100이라는 지표를 넘어섰다는 건 앞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 부동산 집값이 반등한다는 소리는 정말 정체불명의 팩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하락세를 보면 다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DH퍼스트의 아이파크가 6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이제 본격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쌍두마차, 타워팰리스 역시도 대형 평수에서 무려 5억 8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49억이야. 이런 가격 태그를 붙인 아파트들 보면 눈 돌아가죠. 여기는 아무리 가격이라는 커다란 산을 깎아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나머지 송파구, 서대문구 중심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은 구축대로 매매 시장에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은 이번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로 지방 중견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지만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자 결국
그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정말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고 황당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광주시에서 일어난 사태인데 그만큼 지금 건설사 사장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분양시장이 일부 서울 수도권에서 열의 9 정도로 꼬꾸라지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극심한 부진 상태여서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사태가 결국 건설사 유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반기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되도록 신축은 신중하게, 고분양가는 절대 피하셔야 되겠죠. 구축 매매는 끝까지 시간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월 한 달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가져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스탠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제 저녁 정말 충격적인 소식 나왔고요. 이런 부동산 극악의 상황에서 나온 쏠림 현상들, 결국 집값 정상화 관점에서 보자면 높은 분양가는 이제 매수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심지어 매매 시장에선 상승분을 그대로 녹인 집값 역시도 매수세가 추격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장밋빛 전망은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 환율 상승, 그리고 대외 여건이 킹달러로 다시 전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 단기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에 반색하기에는 여전히 머나먼 정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